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다우지수는 34,800포인트 전일 이렇게 건드려준 것만 해도, 도전한 것만 해도 좋았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건드리면 회복 충분히 가능하다. 오미크론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반영되면서 하루 만에 34,800 회복을 하고 벌써 35,000대까지는 올라와 있다. 35,800을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뭐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중립 구간 중에서 강세 쪽, 요 34,800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면 중립인데 이제 약세 쪽, 중립 이하 정도, 지금은 중립 이상 정도, 강세 가능성이 충분한 쪽으로 넘어와 있다.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중립 이상 정도로 뭐 빠르게 중립 이하 구간에서는 잠깐만 있다가 바로 회복하는, 3일 만에 회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미크론 우려감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쪽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우지수가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거의 뭐 2%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은 15,200 쪽에 딱 붙여놓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IMF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면 ECB, 이제 유럽 쪽은 완화적 기조를 지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준에서도 입장을 최근에 바꿔서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다가, 공급망 때문이다 얘기하다가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약간 매파적으로 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IMF가 뭐 지금 상황에서 왜 22에만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연준에는 얘기를 안 하고 22에만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 뭐 그냥 뭐 단기적으로 좀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슈는 이 정도로 그냥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연준 위원들이 조용하니까 IMF에서 그냥 한마디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헝다그룹 이슈가 뭐 다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뭐 다시 뭐 파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자 지급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헝다에서. 그래서 채무 조정에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일단은 뭐 기다려 보고, 뭐 안 되더라도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단기적 경제 파동을 중국은 다룰 수 있다. 이게 뭐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는 이제 관망하면서 충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충격만 완화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존보다 사이즈가 많이 줄고 있죠, 충격에. 그래서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어서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못 갖겠으면은 국유화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국유화 전환 가능성 뭐 충분히 뭐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정부에서 헝다그룹 이슈 정도는 이제는 좀 컨트롤 가능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과도한 우려감보다는 뭐 중국 자체도 좀 뭐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여기 홍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과도한 우려감보다는 중국에서 본인들이 컨트롤 하겠거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정도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950 회복한 것만 해도 좋고, 목표치는 이제 3,000 부근 정도인데, 목표치까지 일단은 다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와서 3,000 쪽, 3,050 쪽으로 살짝 붙어가다가 3,050을 안착하는 건 어렵고, 두들겨만 줘도 고맙다. 두들겨 준 후에 이렇게 3,000포인트 부근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한 3,030 정도에서 끝나면 뭐 가장 뭐 좋은 거고요. 그래서 조금 좀 강하게 끝나면 좋은데, 일단은 이 2829간부터 해서 반등 목표치 정도까지는 이미 다 왔습니다. 여기가 반등 목표치, 1차 목표치다라고 말씀드렸고, 잘하면 3,050 건드리고 살짝 밀리는 정도면은 최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반등 목표치는 다 왔다. 그럼 이 구간에서 수급 동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상승 포지션을 청산하고 하락 포지션을 늘리면은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선물을 쪽은 청산이 안 나왔습니다. 큰 금액이 있는 선물은 청산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가도 용인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3,050까지 기대는 좀 해보겠는데, 안착될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보면은, 콜옵션 최근에 상승 포지션 옵션 쪽 같은 경우는 청산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한 3,030 정도에서 3,050 사이 정도는 뭐 헤딩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안착은 몰라도, 3,050 안착은 몰라도 건드려줄 정도까지는 된다. 건드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쑥 밀리더라도.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큰 대규모 뭐 콜옵션 매도가 나온 정도는 아니고, 일부 청산하는 정도가 나왔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포지션은
상승 포지션이 유지돼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최소 목표치 올라왔으니까 일부는 해지성으로 좀 들고 가는 모양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 한 2천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오늘 수급 동향은 자체만 보면은 중립 이상 정도는 됩니다. 주식은 매수해줬고 풋옵션 조금 샀고 콜옵션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고 선물도 넘어가면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했지만 장중에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꽤나 큰 물량을 매도를 했었죠. 뭐 1,400억 이상, 1,450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는데 뭐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절반 조금 안 되는 물량을 되돌렸다. 다시 마감 동향 오후장에서는 되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양호한 흐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투심을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연말이니까 뭐 배당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낙폭과대주들 키높이 맞추려고 조금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해서 980포인트 이탈하자마자 뭐 바로 회복해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980 구간에 이제 터치 정도는 했는데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뭐다 이 양봉 안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저점 매수는 세게 들어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소폭 강세 정도 1000포인트 뭐 붙여주는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20포인트까지 넘어가면은 거의 뭐 V자 반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은 이제 뭐 충분히 이번 달 안에도 해줄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세게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흐름 자체는 기존보다 좋아지고 있다. 제가 지난달 만기에까지는 별로 좋을 게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요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 동향은 삼성전자 요즘에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한 차례 올라온다에 밀릴 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삼성전자 쉬는 구간이고 이 구간 쉰 다음에 뭐 다시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요 그 7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 77,500원 구간 요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여기를 넘어가야 줘야 82,500원 요 구간대에 올라올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77,500원 구간, 이 구간을 건드려주는 것만으로 한 번에 돌파 못하더라도 건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항을 건드려주고 한 차례 밀렸다 쉬고 힘 모아서 돌파해도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잘해줬다. 뭐 이슈로는 한국투자, 뭐 유준투자, CLSA 같은 이런 여러 국내외 여러 증권사에서 우리가 이미 뭐 아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DDR5 뭐 8기가 현물램 같은 경우는 10월에 마이너스 8%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 동안에 플러스 5%의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제가 요거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거 그래프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램 익스체인지 가면은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에 밀리다가 반등이 예쁘게 잘 나왔다라는 거. 물론 기존에 그 10월에 여기 있던 요 공급 가격 이 구간은 넘어줘야 됩니다. 넘어줘야 되는데 1분기까지는 조금 더 약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추가적인 약세들은 나올 수 있다. 1분기까지는. 근데 1분기가 저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5G는 충분한 이 메모리 쪽 성장 동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가 바닥일 것이다. 이미 저희가 3달 전 8월에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뭐 다시 한번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삼성전자가 이제 저항권까지 올라왔고 SK하이닉스는 저항권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1만 5천 원 돌파해서 13만 원 쪽으로 이번 주에는 붙어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12만 원대 다시 한번 안착 시도가 나왔고,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DBI텍이 최근에 조금 조용했는데 DBI텍 이제 다시 한번 뭐 7만 4천 원 쪽으로 붙어가죠. DBI텍은 6만 7천 원만 지지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LX세미콘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 DBI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팹리스 쪽에는 LX세미콘이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상승이 슬금슬금 이제 정체될 수도 있는 구간인데 거래량은 좋아요. 그러면은 쉬는 구간 나오면은 뭐 조금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쪽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SNS텍이라던가 이런 뭐 네페스라던가 이런 전체적으로 뭐 EUV 쪽이나 뭐 패키징 쪽이나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다 보이고 있다. 반도체 업황 제가 볼 땐 돌아섰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어제 중동으로 출장을 간 것, 뭐 아랍에미리트부터 UAE부터 도는데
이제 5G랑 반도체 협력 논의하겠다라는데 메인은 5G예요. 중동이나 이런 데는 이제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진출해 있고 한데 이제 통신망을 조금 더 구축을 잘 해놓는 것이 뭐 중요하고 5G도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5G가 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KMW를 비롯해서 에이스테크 이런 안테나 관련주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뭐 오이 솔루션이나 서진 시스템 이런 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5G 쪽이 뭐 그동안 약한데 그 말씀드린 게 반도체 쪽이 먼저 올라올 거고 1번으로 올라올 거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이 경기민감주라던가 낙폭과대 낙폭과대 쪽이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5G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죠. 낙폭과대 쪽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뭐 철강, 화학, 뭐 건설, 뭐 해운 뭐 등등 이런 낙폭과대한 종목들 이제 좀 회복된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로 가면서 뭐 배당 관련주들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씩 올라오는 키높이 맞추기 그리고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는 과정이 나온다. 이제 5G도 좀 움직인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월가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건 리비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캡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개장 초에 좀 오르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뭐 죄다 음봉입니다. 에코캡 정도가 이제 5% 유지해줬고 대형화성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상승분 다 내줬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다 내주고 있는데 적어도 21선 정도 올라탄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화성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는 안착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매매를 해야지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요 휴식 구간에서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얼마든지 추세는 만들 수 있는데 쉬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수급 들어올 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회복되는 게 보일 때는 수급 쪽을 보는 것도 뭐 양호할 것 같습니다. 되어나서 뭐 우신 시스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승분 반납한 종목들은 이제 어디에 저항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저항을 넘어갔을 때 그리고 수급이 좀 붙었을 때 보는 게 유리합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최근에 뭐 워낙 많이 밀려서 45,000원 부분까지 내려왔었으니까 많이 밀렸었죠.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왔다. 그리고 위에 뭐 아직까지 저항 많기 때문에 뭐 5만원 넘어갈 때까지는 5만원 안착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 오히려 저항 구간에 붙어 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뭐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분리막 쪽으로 해서 전기차, 뭐 수소차 다 양쪽에 걸쳐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상하프론테크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조선주들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중공업 최근에도 그렇고 오늘도 소식 뭐 보면은 뭐 LNG선 3척 이제 뭐 2척 1척 이렇게 따로따로인데 이 3척을 수주하면서 이제 또 긍정적인 모습 이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LNG선 평균 가격이 중국 제품이 중국산 LNG선이 한 3.5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3.5배 되면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그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중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한다는 거 이 질적으로 우수하니까 워낙 압도적이니까 가격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런 고부가치선은 또 LNG선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가라앉으면 안 되고 하니까 LNG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을 이용하면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조선사들 실적 보시면은 별로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내년 한 2분기 정도에는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올해 워낙 수주가 좋았기 때문에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조선업황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관계사랑에서 뭐 9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5만 원 구간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5만 원 정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는 있겠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주자들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계속 그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뭐 건설주를 보실 때 건자재 쪽이나 이런 쪽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M을 비롯한 이 해운주들 좀 약하지만 반등은 좀 시작됐습니다. 일단 61선 정도는 딱 걸쳐놨는데 이 구간에서 횡보 정도만 해줘도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 정도만 해줘도 괜찮고 조금 밀린다 싶으면 21선 터치에서 힘 받고 올라가겠죠.
터치해서 가는 것보다 21선 터치하는 것보다는 횡보하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더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움직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죠. 페노션 같은 경우는 5,500원 이탈했다 요 구간 회복하면서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한 요 그 5,900에서 6,000원 정도 5,925원인데 현재 한 6,000원 부근에 있는 6,000원까지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더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요 한 2,700원 구간 이렇게 넘어가면은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2,700원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저항 구간이죠. 2,700원 회복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미증시가 오미크론 우려감이 완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좋았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뭐 하나투어부터 시작해갖고 여행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65,000원 요 구간에서는 지지받으면은 이 구간이 저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65,000원 벌써 뭐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진에어라던가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을 보면은 3만원이 저항인데 이 구간을 뭐 한 번에 돌파해주면 좋겠는데 21선은 꼬리 말아 올리고 있어서 아예 3만원 위에 안착해가지고 여기서 쉬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 맞고 살짝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밀렸을 때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면세점하고 이런 부분, 이 숙박시설 부분이 뭐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75,000원 회복되면서 21선까지 갭으로 넘어온 건 좋습니다. 그러면 호텔신라는 이제 이번 주 후반 정도에서 다음 주 사이에 이렇게 21선 꼬리 말아 올리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신라도 나쁘지 않다. 근데 뭐 호텔신라는 뭐 항상 말씀드린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좀 수익률의 기대치가 좀 높지 않다라는 거.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뭐 노려볼 만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카지노 관련주도 뭐 대면이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GKL답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그 21선을 갭으로 좀 넘어온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15,000원 전후되는 요 구간 잘 유지해준다. 한 이번 주 유지해준다라면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주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지해주는 기만 해도 괜찮다 파라다이스는. 제이콘텐트리나 뭐 CJCV 같은 이런 극장 관련 쪽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제이콘텐트리 이제 52,500원 요 구간 회복하면은 다시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CJCGV도 마찬가지나 대표적인 뭐 영화 쪽으로 해서 24,000원 회복된 것만 해도 1차적으로는 됐어요. 대신 이제 한 25,000원 구간 정도까지만 25,000원 구간 정도까지만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CJCGV도 저 한 31,000원만 가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20% 이상 되면은.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TJ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뭐 위드 코로나,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같이 한번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피해 회복,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이 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화성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한세실업, 뭐 영업무역 이런 쪽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세실업은 특히나 22,000원 회복해주면은 다시 좋아질 수 있는데 위에 이평선 저항이 많다고 해도 요거 넘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22,000원만 유지를 계속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거래량도 좋았고 다시 한번 한세실업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될 가능성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자, 치과형 의료기기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테인 플란트가 다시 한번 뭐 14만원 쪽을 탈환했습니다. 14만원만 유지해주면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14만원 유지해주는 거 요 구간을 잘 보시고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16만원 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 같은 경우, 자, 레이가 뭐 대장처럼 올라왔다. 바닥권에서 가장 빠르게 요 그 27,000원 살짝 이탈한 다음에 저점 잡고 바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모양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치과형 의료기기 중에서 뭐 대장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온다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31,000원 구간도 회복해줬고 다시 한번 뭐 34,000원대 도전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효성 첨단 소재 이건 뭐 한 2년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지겨우시죠. 64만원 요 구간 회복하면은 괜찮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화학주들 순환매 돌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실적 기대감 쪽으로 해서 효성첨단 소재나 뭐 효성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 35만원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단기 반등이 강했으니까 35만원 위에 넘어와서 쉬면 좋은데 요 아래서 뭐 만약에 저항받고 쉰다 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 뭐 32만원 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요 아래쪽에서는 다시 한번 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덕산 네오룩스라던가 아니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OLED 소재 이쪽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41,000원 요 구간에서부터 급등이 나서 46,000원 구간, 다음은 뭐 51,000원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소재, 화학 뭐 이런 쪽 순환매 잘 돌고 있다. PI 첨단 소재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소재 쪽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스터 블루가 이제 웹툰 풍운객잔이 카카오 페이지 쪽에 무협 장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000원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9,000원만 안착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만원대 노리면서 이제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웹툰 관련주들도, 웹툰 웹소설 관련주들도 이 자체 IP를 통해서 뭐 드라마나 이제 뭐 영화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봐야 된다. 뭐 게임 쪽도 엮여 있고, 그래서 자체 IP를 갖고 있는 쪽을 여러분들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엔터 쪽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뭐 순환매가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갇혀 있는데 14,500원에서 17,500원 요 구간에 갇혀 있는데 17,500원만 넘어가 준다면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자, 요 42,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면 또다시 뭐 강세를 보는 46,000원대, 그리고 46,000원 넘어가면 다시 5만원대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대원 미디어의 경우도 이제 이런 쪽도 이제 24,000원만 회복해주면은 또다시 한번 뭐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이제 뭐 기술적 반등 나오는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뭐 내년에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뭐 지금 말씀드린 웹툰 관련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종목들도 그렇고, 이런 쪽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이어 나가시면은 이제 뭐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뭐 봄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좋은 시장, 그리고 금리 인상 쪽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중간에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은 뭐 지금 시장은 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 오히려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오면서 오히려 희망적인 시장이고, 그리고 이번 만기일까지는 뭐 제한적인 상승, 그리고 상승 후에 약간 뭐 반납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이후에도 뭐 선물을 저렇게 뭐 한 2, 3만 계약 정도를 빠르게 뭐 청산하고 추가적으로 매도를 쌓지 않는 이상 충분히 뭐 내년까지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양은 현재 만들어는 놨습니다. 뭐 추후에 수급이 뭐 바뀌는지는 확인은 해야겠지만 현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더 좋게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따뜻한 연말 그 내년 초까지 해서 좀 더 좋은 계좌로 다시 한번 이제 비상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